자, 이제 우리 리츠에 대해서 할게요. 리츠는 매년 이 자체가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보면요 13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그 표가 이제 중요한데 이 표를 가지고 실제 공부한다면 뭘 보는가 하면요. 142페이지 가세요. 그러니까 법 조문 142페이지. 자, 요약집.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지 말고 142페이지 있는 그 내용을 쭉 연결하셔야 돼요, 항상. 자, 일단 첫 번째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자, 리츠에서 크게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주식을 발행해서 관리하는 회사죠. 두 번째, 전문가한테 맡기는 회사가 있죠. 위탁관리. 그 다음 세 번째 뭐합니까? 기업이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였어요. 자, 일단 이걸 전부 다 이제 항상 정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조의 1항의 밑에 보면 박스가 있을 거예요. 가, 나, 다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이거 원래 정확히 쓰면 이 말입니다. 임직원을 상관을 둘 것이 하는 거죠. 상관 둔다 이게 누구죠? 자기관리. 위탁은 없는 거죠. 기업은요. 우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걸 뭐라 합니까? SPC.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있는 SPC 회사, 즉 우리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요. 자, 얘들은 이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뭐냐? 자산관리회사. 그 다음에 리츠는 지금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얘는 항상 이 부동산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할 때,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이고, 또 주식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이런 걸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해준 회사가 뭡니까? 투자 자문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개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에서는 앞에 3개입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 기업 구조정연. 이런 건 얘들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 회사거든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봤으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참고로. 이 자산관리에서는 저기 회사 실체 있습니까? 네. 투자자문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조. 설립자본금. 회사 설립할 때 분명히 설립자본금이 필요해요. 자, 자본금이 있는데. 자, 자기관리 얼마예요? 5억 이상이죠. 위탁관리 3억 이상. 기업은요 3억. 그 다음에 밑에 10조 갑니다. 자, 이 최저 자본금이 필요하죠. 자, 얘는 영업인가 후에 몇 개월 이내? 6월 이내 반드시 최저자본금 필요한데, 자, 이걸 얼마요? 70억. 위탁은요 50억. 기업은요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저희 8조의 2 갑니다. 8조의 2의 1항 보니까 자기 관리는 반드시 이건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상이고. 자, 9조의 2에 보니까 위탁관리와 기업이 있죠. 그죠? 얘는 인가입니까? 등록입니까? 등록상이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4조의 8 갑니다. 주식 공모란 말은요, 주식을 뭐 있습니까? 공모한다. 이 말은 주식을 뭐 하는 거요? 상장. 하는데, 자, 인가 후에 몇 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과거에 1년 6개월 있거든? 2년 이내 주식을 상장, 공모하는데, 자, 자기관리 몇 프로? 30 이상입니다. 위탁관리 30 이상. 기업은 이런 의무적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주식 분산. 이게 이제 핫 이슈인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한도는 이게 바뀐 거죠. 50% 이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있죠.
재밌는 건 기업 구조 조정은 우리 과거에 이런 의무가 없었거든요. 지금 바뀌었어. 얘도 50% 이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9조. 현물 출자. 자, 이러면 참고로 있죠. 요거 아셔야 돼. 뭐든지 절대 영업인가 전에 뭘 한다 쓰지. 다 틀린 거예요. 반드시 모든 행위는 영업인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하고도 또 더 추가되죠. 채 뭐요? 저 자본거의 뭐요? 충족된 후에 신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충족되기 전에 절대 신주 발행 못한다고. 자, 그 다음에 22조의 3 갑니다. 22조의 3. 자, 지금 쓰고 있는 자산관리는 보니까 인가입니까? 등록입니까? 인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본금 얼마예요? 70억이죠. 그 다음 번이 또 뭐 있는가 하면요. 자, 두 번째.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인데 얼마요? 5명이지?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좀 정리해 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누구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와 누구요? 중개사. 경력 몇 년? 5년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현재 자기 관리 현재 이 주식 자기가 직접 관리하죠. 직접 관리한 만큼 전문력 필요하죠. 5명 이상. 자, 위탁 관리는 현재 회사 실체 있습니까? 인력 필요 없는 거죠. 기업 마찬가지예요. 얘들 업무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자산관리지? 몇 명? 5인.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다시 23조 갑니다. 투자자문회사. 얘는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등록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잠시 보세요. 투자자문회사 업무가 꽤 중요하거든요. 얘는 업무는 반드시 자문 기능과 평가 기능만 하지 절대 이 말 대신 얘들이 주식을 관리, 운영 등등등은 절대 못하더라.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자, 2항 보니까 자, 첫 번째 자본금은 5억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이상일 건 아니는데 이 말은 자본금 5억이 중요합니까? 대통령령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하죠? 시행령 값은 얼마나 잡니까? 이건 10억. 그 다음 전문력은 얼마죠? 자, 칠판 보시고. 이걸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자, 실제 우리 주식 등을 발행했으면 주식을 실제 누가 관리합니까? 얘가 직접 관리하지. 그죠? 얘는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얘가 얘를 대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주식을 관리해주는 회사는 자기 관리 아니면 자산 관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둘 다 똑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주식을 관리하면 그만큼 엄격한 잣들도 둘 수밖에 없으니 이건 인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이 얘들 뭐예요? 이런만 그냥 이 회사죠. 실제 회사 실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보세요. 둘 다 보니까 직원 등 있고 전문력 5명 있을 것이고 자본금 70억이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이 움직이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다시 24조. 자, 처분 제한이죠. 24조가. 그죠? 자, 처분 제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회사입니까? 투기회사입니까? 투자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절대 1년 이내 처분 못하게 돼. 1년 이내. 근데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기업 구조조정 그런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이거요.
그 다음에 25조 자산 구성 한번 읽어볼게요. 1항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매 분기 말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을 구성해야 한다. 단 총자산 70 이상은 뭐 있으면 부동산 이해한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산 구성인데 요 문제 푸는 요령 이겁니다. 뒤에 부동산만 나오면 70이야. 부동산 이외에 다른 게 쭉 따라오죠. 80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는 부동산과 부동산 플러스 뭐 유가 증권 등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따겠지만 기업 구조상 반드시 부동산만 투자해. 부동산만. 자, 그 다음에 27조 갑니다. 정권에 대한 투자 1항 가볼게. 투자회사가 다른 투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의결권이 있을 때 반드시 뭐 있으면 10% 이상 초과 수입 못합니다. 자, 뒷장 가볼까요? 28조. 28조 이 배당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배당도 특히 좀 조심해서 문제 푸시라고요. 자, 28조의 배당. 자, 1항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대 이익 배당금 한대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절대 적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다 얼마요? 90 이상을 전 배당해야 됩니다. 이익 준비가 없어요. 자, 그런데 2항, 3항 갑니다.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을 할 때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위탁관리는 뭐 있습니까? 초과 배당도 가능하더라. 자, 더 중요한 건 사실 2항이 중요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2018년 말까지 50% 이상 배당하되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2018년 말까지 50% 이상 배당하되 이익준비금을 갖다가 적립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9조요. 29조 보니까 사채 및 사적이 뭐 있습니까? 차입도 가능하죠. 그죠? 자, 어쨌든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차입도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49조 가볼까? 49조 2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법에 정한 부동산 투자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어디? 70 이상을 부동산에 한다.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자, 밑에 있는 3항 가볼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의 공모, 자, 그 분산 빼버리고 부동산 처분 제한, 자산 구성 제한과 관련된 항목은 정대된다. 보세요. 자, 주식 공모 보세요. 공모 얘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지. 두 번째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처분 제한 조건 없지. 그다음 자산 구성은 반드시 어디만 한다고? 부동산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저 앞에 조건이 제외된다는 말뜻이. 자, 이거 이외에 기억할 게 있어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반드시 상호 명칭을 항상 뭐 있습니까? 땡땡땡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이름을 써야 돼. 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된다. 두 번째 현재 이게 법 적용은요. 항상 주식에서는 이런 건 상법이죠. 그러니까 상법에 적용받는 상법에. 그 다음에 합병시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만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법인세를 면제될 것이 문제인데 법인세. 자, 지금 하고 있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 실체가 있죠? 있으니까 이건 면제 안 됩니다. 면제 안 된다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또 뭐가 있습니까? 위탁 관련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법인세가 면제가 되어진다. 요것까지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매년 이 자체 한 번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건 앞으로 한번 한 10번 이거 할 거예요. 매주마다 할 거니까. 이것만큼 꼭 기억을 해서 따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전부 다 문제 풉니다. 자, 프린터 맨 앞에 1페이지 우측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1번 갑니다. 1번은 요거부터 해야겠네. 이거 잠시 보세요.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부동산을 갖다 개발 등을 할 목적인데요. 자, 이럴 때 리츠가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회사죠? 하고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요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중간에 현재 부동산 회사, 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개발회사가. 자, 일단, 리츠는 뭐를 삽니까? 뭘 발행했습니까, 얘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자, 일단 주식을 매입하는 거고, 여기 있는 펀드는 뭘 하는 겁니까? 돈, 자금을 갖다 하는 거라고. 우리 이런 게 펀드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공부업생 하고 있는 거. 자, 강화도에 보니까 뭘 하고 있으면 펜션을 좀 질 목적이지. 할 때, 한 구자장 500만 해갖고 뭐 있습니까?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금을 돌려주는 거지. 이게 펀드예요, 펀드. 리츠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반대로 펀드는 뭐 현금, 자금을 투자하는 거라고, 돈을. 요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수익을 둘 다 뭡니까? 둘 다 보니 배당. 이익을 배당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배당해 줍니다. 이건 확정돼 있는 원금을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둘 다는 뭐예요? 둘 다는 보니까 이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 형태지. 그죠? 지분 형태 결국 큰 특징이 뭐 있습니까? 배당을 해주지만 때에 따라 손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뭐 있어? 앞 시간에 했던 펀드란 건 뭐 하는 거예요? 펀드가 아니고 채권. 채권은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약속한 날짜 원금과 이자가 꼭 뭐요? 보장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건 채권은 결국 일종의 부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하시라고. 혹시 펀드가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보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은행,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 신탁 상품과 자본시장과 그다음 부동산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펀드는 주로 완성된 부동산 투자입니까? 아니면 개발될 부동산 투자입니까? 개발될 부동산이요. 개발 중인 부동산.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나와 있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나 펀드는 반드시 투자자 대신해서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의 성과를 뭡니까? 배분해 주는 거지? 배분한다. 3번 부동산 투자회사나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자, 4번 갑니다. 리츠는 원래 소액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큰 부동산 등에 투자할 목적이죠. 자, 5번 갑니다. 5번 쭉 읽어보시고 5번 읽어봤습니까? 물어보자고. 자, 우리 부동산과 부동산을 통해 만들어진 주식인 리츠가 있어요. 유동성을 갖다 좋아하는 분들은 이 리츠란 주식 사겠습니까? 직접 부동산 사겠습니까? 리츠란 이틀 만에 자금 원금 회수할 수 있지. 일반 부동산은 보통 계약금 중도 한 3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리츠라 이런 상품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 이겁니다.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뒷장이 2페이지 2번 갑니다. 자, 2번에 1번 가볼게요. 투자 자문에서는 주 업무가 개발, 관리, 운영 등을 합니까? 아니면
자문과 평가 기능합니까? 자문과 평가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항상 우리자산 반드시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상법에 증받습니다. 3번 위탁관리는 현재 회사 실제 있다 없다? 없는 결과 본점 이외에 지점 설치 못하죠. 또 직원 등을 고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4번 보니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기관리에 대한 전문력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자기관리 항상 설립자본금 5억 이상이죠. 자, 그래 보시고 문제 3번 갑니다. 3번에 1번 보니까 영업인가를 바꾸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지난 후에 자기관리는 반드시 70억 이상이죠. 자, 2번. 자, 자기관리는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죠. 3번. 자, 기업 구조조정은 주식 공모 몇 프로? 없죠. 그죠? 이 말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지? 다만, 위탁관리와 그다음 저기 뭐 있습니까? 이 자기관리만 주식 공모를 30% 이상이 돼 있어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저 자본금이 충족되기 전까지 현물 출자할 수가 없지. 자, 5번 갑니다. 자, 보니까 자기관리는 뒤에 잘 보실게. 부동산만 있지 않고 뒤에 부동산 이외에 다른 게 들어왔죠? 들어오면 80%. 됐죠? 자, 여기까지 했던 걸 책에 있는 문제 보면서 풀겠습니다. 자, 책 보세요, 이제. 자, 책의 22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27페이지. 자, 24번부터 가보자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리저도 매년 한 문제는 꼭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방법 없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가볼게요. 토지의 상품이 주식이죠? 주식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수취합니까? 배당금 받습니까? 배당금이죠.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이가 늘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 리자는 반드시 원금 손실 볼 수 있죠? 자, 4번 가보니까 아까 했던 유동성을 선한 분들 훨씬 더 부동산이 직접 저기보다는 정권의 주식을 산답니다. 리자를. 그 다음에 5번요. 투자회사의 업무는 뭐요? 투자 자문회사 나 있지? 얘는 주로 뭐합니까? 자문과 평가 기능. 그 다음에 25번, 1번. 자기관리 5억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예,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10일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기관리 자본금 얼마? 70억이죠. 4번 보니까 아까 했지만 현물 출자 묻는 거예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최저 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까지 뭐 있습니까? 현물 출자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거죠. 위탁은 절대 본점 위에 지점 설치 못하고 직원 등을 둘 수 없습니다. 넘어가자고요. 26번 1번 갑니다. 자기관 회사에 실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실체형 회사이고 기업은 회사 실체 없죠. 명목형 회사 즉 SPC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신자 2번은 자기관리 1인당 주식 소유한다 얼마요? 50%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요. 4번은 보니까 자기관리 끝에 부동산 2위에 다른 거 들어왔죠. 몇 프로입니까? 80%. 그 다음 5번 보니까 우리째에서는 뭐 있습니까? 자,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여보세요, 사채 발행할 수 있지? 은행 돈 빌려올 수 있어? 차입도 가능하지? 차입 가능하다. 그 말이 5번. 그 다음, 27번은 뭐 다른 것 쭉 해보시고요. 27번에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에 얼마에 90% 이상 주주에게 배당하다. 이런 배당은 반드시 금전 배당이야. 그건 꼭 아셔야 돼.
무조건 배당금은 전부 다 금전 현금 배당을 하게 돼 있어. 필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8번에 2번.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된다. 자기관리 만드는 거요.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자, 29번에 3번. 3번. 자, 우리 총전점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 청약 제공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잠시, 자, 우리 요약책 갑니다. 자, 143페이지, 16조. 143페이지 맨에 16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대한 예외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한도는 원래 몇 프로요? 50, 전부 50, 50. 이 예외가 있어요. 고증 꼭 아실 거는요. 사망. 자,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 뭐 할 목적이? 임대사업할 목적이지. 임대사업할 목적은 1인당 주식 소유한데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 말 아세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70% 이상 사용할 목적은 여기 있는 이 조건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 아시라고. 자, 그런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쭉쭉 풀어보세요. 자, 전 넘어갑니다. 그래 보시고 이제 230페이지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PF. 요약집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140페이지를 갑니다. 140페이지. 자, 요 PF도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PF는 매년 시험 나오니까 이것도 정리를 따라 하셔야 돼요. 일반 기업 금융. 일반 기업 금융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있죠.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현재 빌라 등을 지어서 분양 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기업 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서로 비교할 게 누구 있냐? PF 폴레인 뭐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프로젝트 결국은 개발 계획 금융. 즉 우리말로 개발 계획 금융이라고 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흐름 제가 설명할게. 뭐 처음 하는 분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 개발 목적이요. 개발 목적인데 보니까 일반 기업 금융은 우리 같은 업자가 이 사업적 한마디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돈이 부족하죠. 결국 어디 찾아갑니까 이제? 은행을 찾아가죠. 나 현재 여기 빌라 질 건 돈이 부족하다.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때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겠는데 너 담보를 내라 이거죠. 이 담보는 부동산이 담보입니까? 개인의 신용입니까? 둘 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부동산 등 안 냅니다. 이 말 낸다고. 개인의 신용이라는 걸 낸다고. 그래서 이 개인의 신용 결국은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있습니까? 돈을 갖다가 100억이란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 돈 가지고 뭐 있으면 이제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 빌려서 돈을 갚겠죠. 갚고 남는 데 전부 사업자 다 챙길 건데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어떤 경우 있는가 하면요. 이때 보니까 아니 빌려준 돈은 100억인데 나왔던 수익은 50억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기업 금융은 보니까 나왔던 돈이 뭐 있습니까? 50억만 갚습니까? 아니면 모든 돈 다 갚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사업주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무슨 금융? 소구 금융이에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때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자,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반드시 자금 관련 현재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F는 잘 볼 게 있죠. 제일 먼저 PF 회사를 설립하죠. 하는데 이 회사 실제 있습니까? SPC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설립은 누가 하냐?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 투자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실체가 없으니까 사업주가 얘 대신 은행 찾아가죠. 찾아가서 나 현재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했을 때 은행들은 반드시 좋다 담보 내라 이거지. 이때 담보가 개인의 신용, 즉 부동산 등이 담보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계획성. 사업의 계획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로젝트 담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사업의 계획성을 보고 이거 수익성 있을 것 같아. 같으면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그죠? 이때 빌려준 돈이 만약 1조 정도 빌려줬다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돈 가지고 사업주가 얘 대신 부동산 등을 개발해서 있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뭡니까? 가지고 은행 돈 갚고 또 실제 보니까 이 사업할 때 얘만 참여하지 않고 많은 업체 참여합니다. 예, 제품 구매자, 제품 뭐 있습니까? 원료 공급자, 정보 등에 많이 참여한다고. 할 때는 전부 다 지분 형태로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은행 돈을 갚고 남는 이익을 가지고 각각 있는 투자자한테 지분한테 분배받는 곧 이게 PF거든요. 자, 근데 이때 뭐를 공부하는가 하면 대주단, 은행만이 갖고 있는 특징 2개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사업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 2개 있거든요. 요거 2개만 딱딱 기억하시라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제일 큰 게 뭐냐? 자, 일반 기업은 돈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주지. 얘는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얘 회사 실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얘 대신 얘 관리한다고. 그 얘한테 맡긴 거지. 맡겼다 이게 뭐지? 위탁. 같은 말. 신탁이지. 같은 말. 에스크루. 자, 이렇게 되면 올 수 있는 특징이 3개 있거든. 첫 번째. 현재 돈은 현재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얘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가 아무런 영향 안 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주가 파산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에 영향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 결국은 현재 남아있는 돈은 전부 다 이 은행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거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는 현재 얘도 일정 어떤 이 개발 사업에 책임이 있습니까? 네? 개발 사업에 어떤 책임이 일정한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얘가 현재 자재 등이 필요한 거야. 돈 필요하지. 얘한테 계획 제출하지. 얘 검토할 거 아니야. 잘못 검토했어. 손실 본 거야. 얘 일정한 책임 있는 거지. 책임 있는 결과 뭐 있습니까? 요 말 묻는 거 1조 빌려갔지만 나오는 수익이 5천억 나왔어. 돈을 갚았단 말이야. 5천억 부족하지. 얘한 책임 전가할 수 있어? 없잖아. 얘들 일종의 뭐 잘못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비소구. 같은 말이 뭐죠? 일정 부분 얘가 책임질 수 있지. 상황에 따라서 제한 소구 금융할 수 있어. 절대 소구 금융 안 된다는 거야. 하여간 제한 또는 비소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다시 합니다. 자, 일반 기업은 얘가 돈을 빌려줄 때 요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합니까? 사업수의 어떤 신용 평가합니까? 하죠, 그죠? 여기 PF는 반드시 오직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만 검토하지 이 사업주의 신용을 절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뭐 있습니까? 사업주의 신용 평가 비용이 절감되고, 두 번째 오직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만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해서 뭐 사업주의 정보를 잘못 알 수 있는 비대칭성 문제는 뭐 자동 해결되겠지. 그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문제에서. 여기 다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리고 훨씬 더 얘는 뭐 있습니까? 얘가 사업의 계획성 기업 위험성이 더 커지 이게? 앞에 일반 기업보다 왜? 일반 기업 확실한 담보가 있잖아. 이건 종이 쪽지란 말이야. 훨씬 더 위험성이 더 큰 게 금리는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수익까지 가죠. 자, 두 번째. 사업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일반 기업 금융업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사업주지. 근데 이건 여러 업체가 위험 분산되겠죠. 그 결과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위험이 그만큼 뭡니까? 분산될 것이고. 두 번째 보니까 그런데 그 반대 것보다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협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협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은요 많이 들겠지. 그죠? 또한 세 번째, 여러 업체가 참여했을 때 얘들은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혹시 이거 잘못하면 내 손실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에 둘러 해서 보정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잘 보세요. 현재 얘가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얘 장부상 부채가 있어. 일주일은 부채가 있다고. 근데 실제 돈은 누가 없습니까? 얘가 없는 거지. 얘 장부상 부채 있습니까? 없지. 자, 장부상 부채가 없지만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죠. 이게 뭐라고? 보혜 금융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재무구조상의 장부가 있습니까? 장부에 부채 있습니까? 자, 장부 부채가 없는 결과 재무구조는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마시면 돼. 자, 일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풉니다. 자, 문제 2페이지. 자, 2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개발 금융 1번 갑니다. PF는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이 이거예요. 보세요. 얘는 돈 빌려주면 누구한테 빌려주면 뭘 보고? 이 사업의 계획성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입니까? 이미 나왔던 수익입니까? 앞으로 나올 수익이지. 1번이 그 말이에요. 응? 1번에 뭐 있습니까? 예, 자체 발생 현금 흐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2번, PF는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한은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니까. 자, 현금 현재 보세요. 5천원 나왔어. 요것만 갚아주는 거지. 따라서 이건 부족한 걸 위한 책임 전가할 수 있어? 없지. 이건 소구입니까? 비소구입니까? 비소구지. 자, 3번 갑니다.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당사의 위험을 배분할 수 있죠. 4번,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겠죠. 5번 쭉 읽어보시고 대출 금리 높죠. 그죠? 성공만 되면 이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은행들이.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2번에 1번. 잘 보셔야 돼요. 이건 PF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도 부실로. 자, 이거 볼래요?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빌려준 돈은 얼마예요? 근데 나왔던 수익이 5천원 나왔어. 5천원만 갚는다고. 그 5천원 손실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얘들이 결국 손실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래 묻는 거예요. 손실 볼 수 있다. 2번 일반 기업 금융의 차입자. 자, 일반 기업 요거지. 차입자 누구예요? 사업주지. 같은 말 기업, 일반 기업이야. 자, PF는 저기 뭡니까? 차입자 누굽니까? PF 회사야? PF 회사가 회사 실제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SPC, 그 다음에 PF 회사 또는 SPC는 특수법인이지. 그래서 특수법인 다 같은 말이야. 특수법인, SPC 또는 PF 회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3번 갑니다.
PF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이 분리될 수 있어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5번. 자, 금융 자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 계정입니까? 위탁 또는 신탁 계정이지.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책에 있는 문제 갑니다. 자, 문제 231페이지. 32번으로 가보자고요. 32번. PF는 물적 담보 없이 특정한 프로젝트 Z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한다. 이 말이 이거입니까? 얘는 현재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의지는 돈을 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당해 프로젝트의 자산 및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서 개인적 채무가 없는 비소금융 하자 없죠? 자, 3번 갑니다. 3번은 넘어가시고 4번 가볼게. 사업성이 우수함으로 일반 기업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해 자금 조달 가능하다. 참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잘 혼돈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단순하게 본 거예요. 금리는 얘가 더 낮은 거지. 일반 기업이. 왜? 담보가 확실하니까. 높죠, 그죠?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문제죠. 사업주의 불량 사업주라면 일반 기업 금융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거 PF는 돼. 그러시면 그럼 달라지는. 이 말이면 만약 불량 사업주가 돈을 빌려갔을 때 얘는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 얘는 상대적으로 있습니까? 훨씬 유리한 쪽에 돈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 말 두 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금리를 보면 얘가 높은데 불량 사업주 들어오면 결국은 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끝에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 뭐 있습니까?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에 2번 갑니다. 프로젝터가 도산시에 프로젝터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란 자산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 가능하며, 자, 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OX. 가능해? 아니,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헷갈리지. 자, 여보세요. 원칙은 얘한테 소유권 행사 못하지만, 요거는 제한소구는. 제한소구 말 뜻이면, 이게 제한소구예요. 만약에 이 개발사의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면 얘 돈 빌려주겠냐고. 그럼 결국은 얘가 요구하겠지. 야, 이러이러한 부분만 책임지면 내가 돈 빌려주겠대. 그래서 내가 콜했어. 그럼 나중에 손실 본 거지. 그 부분 책임져야 되지. 여기가 뭐 제한소구거든? 그죠? 충분 가능하잖아. 해. 다만 앞에 이렇게 써야 되지. 처음 가능했을 때. 예. 여기 있는 뭐 있으면 얘가 허용한 범위 내야. 사업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걸어보시고 나머지 33번 5번 가볼까? 대출 사업성의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을 대서 상환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 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33번에 답을 갖다 하기는 좀 애매모호해. 하여튼 2번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청구가 자산 범위 청구는 가능하죠. 하지만 채권자 사업자에서도 별도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자, 그래 보시고 여기까지.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할 겁니다.